이 자리였기에 들을 수 있었던 진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도 이렇게 울리고 있어서요.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후보님 더 잘 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님에게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따로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왔는데 뭐 할 말도 좀 하고 또 뭐 저는 뭐 정치도 잘 모릅니다. 그냥 대구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서 저도 제가 지금 25년째 축산업을 하고 있고 19살 때 팔달시장에서 배달하다가 저는 강명훈이라고 합니다. 세이브 축산이라고 지금 대구에서 25년 6년째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업은 축산물 가공, 순대 제조, 편육, 뭐 직화 제품 가공, 뭐 대구에서 5개 정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맨날 때부터 하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장화 신고 다니면서 장사는 제가 21살 때 시작했고 재면할 때부터 이제 그냥 집이 고령인데 너무 가난해갖고 돈에 대한 어떤 간절함, 절실함 있어야지 돈을 벌 것이다 스스로 그래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도 안 가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자고 해야지 돈이 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했는 게 고령 공판장에서 돼지 부산물, 돼지 머리 내장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 혼자 그런 생각에 추적고 더러운 걸 하자. 그래가지고 돼지 머리 내장 피를 맞힌 업을 했습니다. 21살 때. 그러면서 이제 그 업을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생각만큼 이 팔로도 별로 없고 그 당시에는 20년 전에는 시장 아니면 팔 데가 없어가지고 뭐 칠성시장, 번개시장, 뭐 전부 관문시장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또 그 중간중간에 운이 닿아가지고 했고 또 이 부산물이 팔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 왜냐하면 돼지 머리도 피가 나고 내장에도 피가 나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힘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피를 씻으려고 하다 보니 가게도 없고 탑차 한 대 끄시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돼지머리 내장 사가 항상 빨간 다라이 한 개 그리고 이제 저울 탑차에다가 공원에 가가 물을 받아갖고 탑차에서 돼지머리 차에 실리는 걸 깎아가지고 손도끼 갖고 딱딱해 갖고 시장에 팔고 그렇게 세월을 이래 하다 보니까 거래처를 혼자 뭐 제주도 빼놓고는 탑차 타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강원도 목포부터.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를 제가 한 20몇 년 동안 한 3,500군데를 잡았어요. 독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래 만들어 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 당시에는 참 돈도 많이 벌리고 그때는 막 좋았는데 자꾸 이래 세월이 가니까 실질적으로 규제는 자꾸 많아지고 돈도 안 벌리고 사람 구하기가 첫째 제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업이 3D 업종이 아니고 한 8D 정도 됩니다. 8D 업종.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든 기라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을 이제 자꾸 쓰는 게 아무도 안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피 묻히고 더러운 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구하는 것도 뭐 매출 대비 몇 명, 한국이 고용이 몇 명 있어야 또 외국인도 쓸 수 있다.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사람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아웃소싱 해갖고 뭐 용역도 쓰고 뭐 이래서 쓰고 저래도 쓰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제재도 되고 또 일하다가 다 잡혀가고 또 일도 못하고 아마 대구 경북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불법 노동자 없으면 우리나라 이 공장 안 돌아갑니다. 솔직히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다 뭐 알고도 눈 감아 주석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꼭 필요한 공장들은 사람을 좀 뭐 어떤 제재를 좀 줄여갖고 절차를 좀 줄여갖고 조금 더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진짜 일하고 싶은데 내 돈 좀 덜 받아도 된다. 집에 있을기는 죽겠다. 밖에 나가고 일 좀 하게 해도 나는 돈 좀 덜 받아도 되니까 대신에 시간을 난 요만큼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본인하고 주인 생각인데 또 옆에서 누군가가 자꾸 뻐꾸기를 날리면 또 나갈 때 또 안 좋은 기라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채용을 하고 싶은데 이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중소기업들 이제 돈 못 법니다. 같이 가다 생각하고 물가가 이마에 올랐는데 월급 요새 200만 원짜리 월급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이스크림 한 개 사무도 얼마인 줄 알고 다 아는데 또 좀 많이 줘야 되는 게 사실이고 또 많이 벌면 직원들 좀 많이 주고 이렇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사람 때문에 머리 아프고 장사한 데가 머리 아프고 요새는 물건 장사 잘 돼도 수금한 데가 머리 아프고 돈 좀 벌었다 싶으면 세금 다 나가고 머리 아프고 이거 멋이 되는 게 없어.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제가 살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딱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만 해갖고 내가 너무 쓰지 않으면 난 문 닫아야 된다. 그게 뭐냐? 대기업들은 절차나 사정이나 가정이나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런 거를 내가 직접 다 하니까 가격에서 브랜드는 아니지만 가격에서 일단 밀어붙이자. 그래가지고 살아남자. 일단 사는 게 이유다. 네. 공장 문 닫으면 대한민국도 없어지면 국민이 뭐 안 되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지. 회사가 있어야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절실한 마음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구의 반월당 내거리 저 죽전 내거리부터 쭉 올라가 보면 달구벌 대버려요. 전부 임대입니다. 전부 임대. 저는 그러냐면 뭐든지 우리 같은 솔직히 외식업자들은 돈이 움직이는 게 작아요. 건설 경지라든지 큰 덩비가 움직여둬야 돈이 움직이지. 위에서 와장창창 무너졌는데 밑에서 아무리 잘해본들 그거는 솔직히 그거 안 됩니다. 일단 대구 경제를 살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건설의 건자도 모르고 건축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래 봤을 때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해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다 거래처 관리도 해보고 해보니까 전부 거래처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뭐 국밥집이나 뒷고기집이나 거래처가 많으니까 전부 다 내놨어요 가게를.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부동산보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하면 중간에 소개비 안 줘도 되니까 혹시나 할 사람 있으면 좀 소식이도 지금 블랙리스트 지금 한 40군데 적어놨습니다. 내가 부동산 복도방도 아니고 그런 입장이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대구 경기가 어렵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제가 뭐 조리 이렇게 말은 잘 못하지만 너무 현실이 대구가 힘들다. 그리고 대구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요. 대구가 요식업계 하는 사람들의 무덤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의 메카니 뭐니 그만큼 절실하게 싸우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울에 가 있게 되더라는 거지. 예. 그게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면 프랜차이즈 메카 뭐 하지만 그만큼 지금 대구가 치열합니다. 대구에 솔직히 원래 닭하면 하림 아닙니까? 전라도 있는데 왜 대구에서 교촌이니 땅이니 뭐 호식이니 대구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떡볶이 뭐 신전 떡볶이 진천 떡볶이 있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대구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절실하다는 거지. 그 절실함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의 열정적인 말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할 때 다 해볼 게 안 되겠고요. 다른 사람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고마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뭐 근데 대구에 진짜 너무 힘드니까 대표님께서 대구를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대구 사람들 의리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갑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기에 좀 살려갖고 대구 사람들 대구도 뭐 좀 뿌듯한 좀 큰 업체도 좀 있고 그래야지 대구 출산들도 좀 생기고 뭐 일자리가 있어야지 안 도망갈 거 아닙니까? 일자리가 없을 게 다 도망갑니다. 젊은 아들이. 사람이 있어야지 뭐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좀 대구 경제 생각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진정한 대구 사나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 매번 그러잖아요. 매번 뭐 선거 때만 와서 보수의 심장 대구라고 하죠. 그 얘기만 하고 가는데 저는 정말 대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예전부터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대구가 보수 정당에 주고 있는 사랑과 지지는 공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저는 그 지지에 보답하는 행동을 정치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 더 상당한 기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대구에 대한 의리를 전 반드시 지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려면 저를 내치셔도 저는 지키겠습니다. 이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제가 이제 성장하는 중산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정부 운영하게 되면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 우리 정부나 이런 쪽이 너무 긴축 내지는 재정 안전성 내지는 지속 가능성 위주의 정책을 저는 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과연 전체에 큰 늘어난 빚이 줄어들었나요? 나라 빚이 그건 아니거든요.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저는 쓸 때 더 쓰면서 경기 전체를 부양해서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건설업이 부양되고 그리고 큰 틀에서 큰 규모의 돈이 큰 구찌로 돌아갈 때 결국은 뒷고기 시장도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큰 틀의 성장을 지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쓸 때 쓰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나라빚 정도가 작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이걸 무조건 긴축해가지고 방어적으로 가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쓸 때 써야 너무 미래 세대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미래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뭐 20여 년 해오시면서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중에 그러면 외국인은 얼마나 되세요? 사실 제가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외국인 정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역대 불법 체류자를 가장 많이 적발해서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와 같이 동화되고 우리나라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그런 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외국인을 편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하는 반면 또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니 외국인들 들어와서 우리의 일을 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불안감 둘 다 너무 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규제를 풀면 다음엔 반드시 강력한 불법 체류 단속을 했습니다. 균형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외국인 정책의 문제는 사회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항상.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죠. 일본이 외국인의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불법 체류자의 숫자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회적인 문화가 일본에서는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그냥 고용을 안 합니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 기업인들처럼 어떻게든 불법 체류자라도 고용해서 제대로 기업을 키우겠다 이런 열의가 일본은 있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일본이 좋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역동적인 사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그 균형을 맞춰드리면서도 그렇지만 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나중 문제 나중에 또 이게 개토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렘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분들끼리 너무 지역을 구성해서 살면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겪고 있는 일들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문제는 없을 텐데요. 근데 먼저 존경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21살 때부터 하셔서 지금 이제 40이 되신 건가요?
뭐 서른으로 보시는 분이 합니다. 그렇게 200명 넘는 이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거 잊지 않으면서 정치하겠습니다. 결국은 배구도 배구고요. 배구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매번 우리가 보수 정치인들이 와서 마치 맡겨놓은 양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우리를 찍어줄 분들, 우리 중에 누굴 선택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 때 이런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의 지지는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보수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에 별로 해주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 사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의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누가 뭐 왜 여기만 챙기냐? 아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정치하는 동안에 사장님 같은 분이 더 잘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세이브 축산 강병훈 대표님의 진짜 대표님의 열정적인 그 질문과 이 열정적인 후보님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